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전략과 경력관리 1교시에 있어서 1교시에 이어서 계속 2교시 진행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강의계획서죠.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이제 비대면이 끝나고 대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8주부터 이제 수업이 들어갑니다. 8주차. 오늘까지 이제 대인관계 능력을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윤리 할 텐데 이때 빨리 끝내고 이날이 우리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기 때문에 모의고사 준비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빨리 킵하고 남는 시간을 좀 세이브 해가지고 모의고사 같이 보는 시간으로, 즉 세미나 시간이랑 합쳐서 모의고사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이제 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16일 날 금요일 날은 제가 여러분 요거 한 거 제대로 하기 전에 발표 미리 반반 나누어서 하는 거 1, 2교시 요 취업 전략 시간에는 앞 2분의 1 학생들이 자기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4, 5교시가 세미나 시간이잖아요. 세미나 시간에는 뒤에 뒷부분에 있는 학생들이 발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부담 없이 할 테니까 이때 처음으로 줌으로 하니까 핸드폰 잘 챙기고 용량 잘 챙기고요. 그죠? 그때 보도록 합시다. 다음 슬라이드. 자, 대인관계 능력이죠. 대인관계 능력인데 이제 시대가 그 두 번째 시간,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가 된 리더. 아까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요? 리더십하고 그 다음에 멤버십이었죠. 즉 팔로우십.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원 멤버들과 잘 의논한 다음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멤버들은 뭡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죠? 뭡니까? 질문도 해가면서 헌신적으로 하는 거죠. 예, 질문도 해가면서 방향이 옳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효과적인 팀워크를 하는 거잖아요. 팀워크라는 건 뭡니까? 일을 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성취를 해내는 거죠. 성취. 그냥 한번 해봤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죠? 성공, 석세스. 성공을 해내야 되는 거죠. 성과를 얻는 게 이제 효과적인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제 특별히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이제 목차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리더십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의 역량,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 자, 학습의 개요입니다. 학습의 개요. 리더십이, 잠깐 한 가지. 리더십이란 글자를 우리가 오타를 잘못 쓸 수 있어요. 리더십이 아니고요. 리더십이에요. 그죠? 리더십. 예. 그 발음하고 조금 다르죠. 리더십입니다. 신비롭고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은 한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뭡니까?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조직의 어떤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좌에서 요구하는 게 리더십의 의미와 요구하는 리더십을 이해하고 리더십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되는 겁니다. 자, 학습 목표, 리더십의 의미를 이해하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놨어요. 리더십의 의미와 관리자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관리자. 리더십의 유형별, 몇 가지 스타일이죠. 스타일을 이해를 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능력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시대에 유행하는 상을 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때 리더상 이거 지금 안 맞습니다. 그죠? 현 시대에 맞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시대에 적합한, 시대에 어울리는 이런 말이죠. 리더십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한다. 그 다음에 업무의 위임. 자, 이건 원래 내가 권한이지만, 그죠? 내가 일일이 다 이거를 세세히 내가 직접 행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역량을 해보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위임과 업무의 권한 차이를 이해하고
업무 위임을 통해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조직의 생활에서 적용한다. 특히 위임이란 용어는 우리가 치과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뭡니까? 원장님이 하는 치과 진료 중에 일부분들을 뭡니까? 위임 진료를 받죠. 위임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위임 진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페이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위임 진료는 잘하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게 너무 또 남용하면은 또 안 되겠죠. 책임질 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임을 하는 경우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임 한 사람이 지는 거죠. 위임 받은 사람이 책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임을 한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은 좀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소신껏. 평소에 원장님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케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라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을 믿는 거죠. 이 친구는 이 정도의 그 치료는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위임받은 진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서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용어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리더십이란 조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임파워먼트, 음악 소리 너무 크네요. 좀 줄일게요. 자, 다시 합니다. 임파워먼트는 뭐죠? 임파워먼트. 권한 위임이죠. 위임. 조직 구성원들을 신뢰를 하고 잠재력을 믿으며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 고성과 수행하는 퍼포먼스, 하이 퍼포먼스 행사하는 조직이 되도록 일련을 한 행위를 말하는 거고, 관리자는 리더와는 다른 개념이죠. 관리자는 자원을 관리 배분 과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역할이죠. 문제점. 요때 장면 과제는 어려운 거죠. 지금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 걸림돌, 그죠? 당면한 과제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이런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거죠. 이거 좀 잘하고 싶은데 요것 때문에 안 돼요라는 게 이런 거 뭡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관리자의 역할들이죠. 그죠? 예. 사람을 적재적소에 분배를 하고, 리더는 뭡니까? 일을 추진해 가는 사람이죠. 관리자.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만화네요. 만화 한번 봅시다. 신입사원인데, 자, 김지호 신입사원이네요. 위에 부장님이 과장님 부르죠. 술 마시자고 하니 억지로 갑니다. 아이고, 화요일 아침에 왔는데 힘들죠. 또 해장술 가자 그러고, 좀 마지못해 가는 거죠. 마지못해 가는 거죠. 수요일도 또 갑니다. 목요일도 또 갑니다. 금요일도 불금입니다. 예. 이게 우리 이제 한 단면을 그렸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일은 안 하죠. 지금 이랬다가는 큰일 나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사람이 리더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멤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관계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조직에서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 그 다음에 주변에서 흔히 보는 우리의 그 직장 상사, 선임이죠. 선임. 여러분 치과위생사 들어갔는데 있는 뭐 언니 치과위생사들, 선배 치과위생사들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리더십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건 내가 나중에, 그죠? 치과위생사 중에서 선임 치과위생사, 예, 된다면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더십의 정의. 자, 리더십은 좀 광범위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리더십이란 조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리더십. 특히 뭐냐 그러면 이때 할 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줘야 되죠. 억지로,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억지로 일을 한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한다. 또는
어떤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이게 영향력. 여기서 중요한 말들이 뭡니까? 영향력이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선한 영향력. 그죠? 영향을 미치는 과정.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힘, 이런 것들, 영향력, 격려, 뭐 이렇게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죠, 영향력. 여러분들도 다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어떠냐? 리더는 뭐죠? 직기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하죠. 좀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 말하는 거죠. 직급에 따라서 리더십의 영향이 잘 뿐입니다. 자, 리더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뭡니까? 통찰력, 미래에 대한 통찰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통찰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조직이 성장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목표, 이 방향이 좋아. 라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리더죠, 리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리더는 뭐 직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조직이 성장하는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목표를 제시하고 이런 방향, 그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되는 구도가 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전에는 하고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상사가 하급자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 산업사회, 1차, 2차, 3차 산업사회에서 이제 4차 산업 같은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보사회로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산업사회에서는 주로 위아래 이런 거 수직구조 위아래였지만 이제는 뭡니까?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방사형이죠. 위아래 좌우로 뭐 옆으로 다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뭡니까? 산업사회는 위아래 구조였죠. 이 일자 구조였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리더십은 옛날에는 상사가 하급자에게 발휘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하급자, 동료, 상사 모두에게 발휘되는 이러한 그죠? 올라운드 플레이어 이런 형태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났고요. 그죠? 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옛날에는 요 그림이 잘 나와 있네. 옛날에는 리더가 상사였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리면 위에서는 따라만 했죠. 이런 시대에서 이게 옛날에 산업사회, 1차, 2차 산업사회였으면 이제는 뭡니까?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이때는 뭡니까? 다 이게 주고받고 위아래가 없습니다. 이제 모두 다 주고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명확해지죠. 예. 이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리더하고 관리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찌 보면은 여자는 군대 안 가도 안 되겠구나. 리더는 어찌 보면은 일단 우리 클래스만 한다 그러면 리더는 누구냐 그러면은 리더는 교수님이면은 그죠? 여러분 지도교수라면은 관리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학과장이죠. 학과장. 그 다음에 팀원들은 학생들이죠. 물론 그거 안에 이제 반대표 있는데 반대표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죠.
자, 리더와 관리자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자, 관리자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요. 관리자의 역할은 자원을 관리 분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은 리더는 뭐냐면 비전을 선명하게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팀 멤버의 협력 아래 비전이 실현되도록 환경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동해 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죠. 리더. 그래서 관리자는 주로 오늘의 구체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리더는 뭐냐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관리자는 how to do,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리더는 what to do, 무엇을 할까? 뭘 할까 이거죠. 뭘 할까? 그거 하기 위해서 뭘 할까? 얘기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사업 경영에서 보면은 이거죠. 관리자. 옛날에는 관리자만 있었죠. 리더는 뭐죠? 리더는 요 앞에서 있는 사람. 오른손을 쭉 했죠. 앞으로 이쪽으로 하는 거죠. 사업 경영. 이게 뭡니까? 훨씬 더 잘 가는 거죠. 관리자는 뭐 이런 리더와 관리자의 역할. 리더가 되는 사람이 중요하죠. 윗보다 아래가 훨씬 더 잘 되겠죠. 예. 자, 리더와 관리의 차이점 나와 있네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의 창조자고요. 상황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혁신지향적이고 요거는 그냥 오늘만 유지하는 거죠. 오늘에 초점 맞추고 내일이고 이게 마음의 불을 지핀다. 이게 리더고요. 사람을 관리한다. 사람을 중시하고요. 체제나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이는 주로 정신적이고 이거는 그냥 딱딱 끊어지는 거죠. 냉정하죠. 이거는 뭡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 거다. 애로점이 있을 거다를 미리 파악하려는 거 있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뭡니까?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화투도 무엇을 할까?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중요시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하는 좀 소극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더십이 역량 있게 잘 표시하기 위해서는 긍정의 에너지가 많아야죠.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느냐? 왜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야 되느냐? 이제 이 이야기죠. 특히 이제 리더십을 하다 보면은 리더십의 좀 불만사항이 뭐냐 그러면은 만족감이나 몰입도를 낮추고 열정을 저하시키는 이런 리더십들은 생기면 안 되겠죠. 예, 부정적. 예. 결국 리더십에 대한 불만족은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뭡니까? 긍정의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를 올릴 수 있도록 긍정의 에너지를 올릴 수 있도록 그죠? 긍정의 에너지를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역량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배려해줘. 배려. 소외받는 사람들을 배려해줘야 되고요. 감성적인 것을 터치를 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혁신적이고 항상 뭡니까? 균형, 밸런스. 너무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 이쪽, 저쪽 이쪽 사람들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를 잘 발휘하려면은 배려해줘야 되고 감성 터치도 잘 해줘야 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다가 균형까지 갖춰야 된다. 아유, 어렵네요. 뭐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다 골고루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동기부여.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뭐 동기가 부여돼야 되죠. 동기가. 그래서 긍정적 강화법 활용을 합니다. 긍정적 강화법 활용해서. 저 뭡니까? 목표 달성을 높게 평가하여 조직원들이 곧바로 보상하는 행위를 긍정적 강화를 합니다. 보상을 해줘야 돼, 보상. 뭐 하면은 뭡니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해야 되죠. 그래서
보상을 하는 긍정적 강화. 커피도 마시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즉 높은 성과를 달성한 조직원들에게 곧바로 따뜻한 말이나 칭찬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거 긍정적 강화법. 근데 이거 너무 또 강화시키면은 또 이게 못 받는 사람들은 소외받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동기부여 중에서 새로운 도전을 기회부여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즉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을 기회를 준다면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맨날 똑같은 일을 주지 말고 새로운 업무를 맡을 기회를 준다면은 팀에는 발전이고 창조성을 고무하는 일이 되죠. 업시키는 일이 되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 이렇게 되면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매일 해왔던 업무와 다른 일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자극과 스릴감 이런 기분이 좋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는 이런 뿌듯함, 성취감, 그 다음에 어떤 권한, 이거 매력적이죠. 그죠? 권한, 성취감, 뿌듯함,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극도 받고 스릴감도 맛볼 수가 있죠.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구태의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좀 더 멋있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이러냐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못하고 자기 소신대로 못하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뭡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잘 못하다 보면은 다른 조직원들을 비난하죠. 쟤 때문에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또 책임지게 하는 거죠.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짓지 말고 그냥 뭐 웬만하면 사과하면 다시 또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 뭐냐 그러면은 조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입해 줘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실질적인 해결책도 조직원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좀 못하고 실수하더라도 내버려 두는 거죠. 왜? 거기에서 잘못을 알고 다시 자기가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다 이렇게 세세하게 지도하다 보면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걸음마 배우다가 막 스스로 넘어지기도 해야 되죠. 이때 뭡니까? 그때마다 다 일으켜 준다 그러면 애는 못 걸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을 수 있고 나중에 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리더십의 역량 리더십형 중에서 책임감이죠. 책임감 같은 경우에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안정감을 오히려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나아가서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해 보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이거 중요한 말이 있네요. 달성 가능한 목표점을 계속해서 높여간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즉 사람들은 잘한다 그러면 계속 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또 뭡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우는 거죠. 또 성공하고 또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고 또 어려운 목표를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뭡니까? 결국에는 어느까지 뭡니까? 2단계까지 이렇게 성공해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훌쩍 뛰어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성공의 경험을 쌓아서 이런 뭡니까? 뿌듯한 자신감,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무사히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부하 직원들과 의기투합해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코칭이 이제 중요하죠. 코칭이 요즘 최근에 들어서 코칭이 굉장히 인기를 띠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리더하고 코칭하고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지만 리더가 갖춰야 될 특성 중에 하나가 코칭 스타일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코칭은 뭐냐 그러면은 문제 진척 상황을 직원들과 함께 자세히 살피고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지도와 격려를 해주는 거죠. 즉 코칭은 뭐냐? 직접 하지는 않아요. 직접 자기 손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제시해 주는 거죠. 요즘 이제 교수님들의 역할이 이제 뭡니까? 코칭 역할이 많아지는 거죠. 특히 뭡니까? 공부하는 거, 교수님이 공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자극하고 뭐 혼내키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과제도 내주고 체크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학생이 즉 직원이 권한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이것이 코칭인데 리더가 코칭의 역할을 많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리더십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뭡니까? 이 변화는 뭡니까? 싫은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이러면 뭡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새로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뭐냐? 구성원들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아까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써볼게요. 이게 목표가 이 정도 높이가 있어요. 목표. 그죠? 요거 성공시키고 다음에 뭐예요? 좀 더 높은 목표를 만들어 또 성공시켜야 되는 거죠. 또 약간 높은 목표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처음에 이렇게 높아서 올라가기 힘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계단을 나누어서 이렇게 점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리더의 역할. 즉 위험을 감수해야 합리적으로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험을 선택한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끌어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즉 공부를 안 하면은 이제 좀 하다 보면은 딸리죠.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 자, 그러니까 리더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요. 고난을 위임받았다고 느낄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리더는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적절한 교육을 하며 자원을 제공해 줘야 되죠. 그래서 직원들이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리더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야 뭡니까? 저도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훌륭한 치과위생사가 돼서 사회에서 활동할 때 나도 보람을 느끼잖아요. 내가 마치 치과위생사가 되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그런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저의 소망은 뭐냐면은 우리 반 학생 모두 한 사람 모두가 면허증을 따서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혼내키기도 하지만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문제가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풀어줄게요. 아시겠죠? 예. 그게 아닌데 여러분이 안 하겠다, 여러분이 게으름 피운다,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리저는 뭡니까? 조직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즉, 리더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직적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전망을 제시하고 전략을 창출할 수 있고 문화를 만들어낸다까지, 문화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와 부하 직원 간의 상호 지도력이 있어야 하고, 조직의 요구 조건과 참여자 간의 안정적인 교환 과정,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죠. 상호 교류 역할. 그리고 또 뭡니까? 약간의 뭐죠? 카리스마 있어야 됩니다.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오케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뭡니까? 스톱을 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이건 안 돼. 그거는 허용 못 해.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나의 리더십은 어떤 유형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리더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직적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전망을 제시하고 전략적 창출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 카리스마를 갖춰야 되는 이런 바람직한 리더이냐 아니면은 다른 유형이냐를 체크 한번 해봅시다. 볼까요? 나의 리더십 유형을 체크하는 게 쭉 나와 있네요. 15문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1. 나는 흰 덮인 겨울산을 보면 나를 이전 듯한 느낌이 든다. 예, 조금 그런 게 들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뭉뚱그려 이해하는 편이다. 예, 좀 이런 편이죠. 나는 상황에 맞게 옷을 잘 입는 편이다. 그렇네요. 음악은 곡 수학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렇죠. 나는 배가 고플 때 충만감을 느낀다. 요거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예. 나는 일할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편이다. 나는 삼국지를 더 좋아한다. 에이? 이거 안 읽어봤죠? 나는 역사물과 공상과학물 중 내가 더 좋아하는 공상과학물이다. 이거는 저는 이제 아닙니다. 나는 클래식과 록 음악 중 록을 더 좋아한다. 이거는 아니다. 나는 사자와 호랑이 중 내가 더 좋아하는 동물은 사자이다. 아니다. 나는 호랑이 더 좋아요. 나는 달개를 달고 창공을 나는 꿈을 꾼다. 날개를 달고 창공을 꾸는 꿈다. 이건 잘 안 꾸죠. 나는 낙서나 그림기를 좋아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추고 싶다. 요거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녹색과 S자를 좋아한다. S자? S자? 이거 구부러진 거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저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외국 여행을 가면서 반드시 그 나라 음식을 먹는다. 요거 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2, 4, 5, 5개. 8번부터 12번까지는 8번부터 12번까지 5개가 아니다. 8번부터 12번까지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나요? 8번에서 12번까지가 아니다라 나옵니다. 여기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그렇다의 개수를 세워서 그죠. 저는 뭡니까? 1번에서 5번까지는 그렇다가 많죠. 이거 확실히 많죠. 인성이 바른 인간형 리더네요. 그 다음에 나는 8번부터가 12번까지가 아니다가 많죠. 그러면 자 11, 12, 13, 14, 15니까 요거 아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13, 14, 15니까 그래도 요거네요. 요게 더 많고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요게 맞네요. 조직형 강한 나는 조직형이 강한 리더는 아니네요. 그죠? 저는 인성이 바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렇게 저의 리더십은 인간형이고 그 다음에 조직형이 강한 리더형은 아니네요. 저는 미래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인간 중심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겁니다. 조직력이 조금 약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입니까? 예, 한 사람씩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더십의 유형, 독재자형이죠. 독재자. 이거 누굽니까? 히틀러죠. 질문은 금지, 정보는 나의 것, 실수 안 돼. 그죠? 이거 그런데 이거 성과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따라와 이거죠. 그런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죠. 무너지면은 한꺼번에 와라르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파멸되는 이런 독재자 유형들입니다. 한번 잘리면 끝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유형은 참여형, 토론장려형 이런 거부권이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저도 지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여, 토론, 거부. 예. 그 다음에 파트너십 유형, 평등, 집단 비전, 책임 공유. 예, 요것도 뭐 괜찮죠. 예. 파트너십. 변혁적 유형, 카리스마, 자기 확신, 종류 충성심, 풍부한 칭찬, 감화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도 저도 빼고 여기까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 뭐죠? 권한 위임이죠.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더십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파워먼트죠. 권한 위임입니다. 권한 위임. 직원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성공의 목표를 이룰 뿐더러 총명한 리더를 할 수 있죠. 자, 이거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권한을 안 주려고 해요. 왜? 자기가 불안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남에게 줘?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빨리 용도 폐기당할 수 있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자기 힘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인파워먼트는 그런 겁니다. 성과를 내려면 하이 퍼포먼스, 성과를 내려면 인파워먼트가 중요해요. 즉 권한을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인파워먼트 조점이 나와 있네요. 자,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고, 그죠? 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고,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있고, 항상 재미있고,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며 다 같이 협력 승리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다음 볼게요. 인파워먼트는 충족 기준은 뭡니까? 혁신성,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조직 전체의 목표에 헌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여건을 잘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재능과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적에 초점을 명확한 목적, 의미 있는 목적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해야 돼야 인파워먼트를 할 수 있어요. 네가 알아서 다 해 이건 아닙니다. 인파워먼트는 야 네가 알아서 다 해 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건을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하고 명확하게 요거 요 일이야 이거죠. 그래서 조직 전체의 목적에 헌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읽어봤고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리더십의 핵심은 조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리더십은 모든 조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가질 수 있고요. 리더는 사람을 중시하고요. 관리자는 관리하는 데 초점 맞춥니다. 리더십의 유형에는 독재자 유형, 그 다음에 파트너십 유형, 변혁적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저는 요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지향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대면 강의, 동영상 강의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번 7주 동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대면 강의